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휴림로봇 오늘도 장 초반에는 좀 강세가 나오긴 했습니다. 초반에는 3% 정도 올라왔는데, 하지만 최근에 이 3거래일 정도 연속 상승을 만들다 보니까 그 피로감으로 인해서 오늘은 살짝 밑꼬리를 달고 마감을 하더라. 특히 그 가격대를 보면 어디입니까? 이 박스의 상단에서 정확하게 좀 밑꼬리를 달아준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이야기하기를 이 현재의 주가는 이 박스에 갇혀 있다라는 표현을 해드렸어요. 단기간에 저점 라인에서 이 상단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이 추세를 기대를 하기보다는 이 단기적 관점에서 수익 실현 차리다, 이런 표현을 했죠. 그 영상 짧게 보고 오자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떤 흐름을 기대하고 거래를 해야 되냐면 제가 박스라는 표현을 했죠. 박스 하단은 매수고 보통 상단은 우리가 매도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이 일정 부분 페이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빠르게 올라가서 이렇게 돌파를 만든다고 해서 이 라인에서 따라 들어가면 안 됩니다. 돌파라고 해서 단기적 관점에서 오히려 슈팅이 나오면 거기는 수익 실현을 하는 거죠. 네, 일단 제가 이 예측한 흐름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선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안착 작업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이 돌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이 휴림 로봇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그 예상 시나리오와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많이 해주신 이 휴림 에이텍 관련된 설명도 같이 드려볼게요. 자,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아래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휴림 로봇 이 박스에 대한 돌파 작업 앞으로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상승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셔야지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좀 여기저기 뿌려줘가지고 제 영상을 보고 모인 우리 주주님들 하나의 주포가 되고 세력이 되어서 지금과 같은 상승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좋아요 댓글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 자,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 시작합니다. 일단 어제 로봇주들의 흐름을 보면은 이 엔비디아 젠슨 황 말 한마디에 섹터 전체가 이 들썩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 보셔서 알겠지만 이 시장에 대한 조종세를 이겨내지는 못했다. 자, 지금 시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강한 반등 이후의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물론 이 뒤에 이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겠지만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이 박스권 조정이라는 거를 우리가 염두를 하면서 시나리오를 짜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휴림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스를 돌파를 하려고 하면은 현재는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안착 작업이 좀 필요해요. 당분간은 이 21선 위에서 좀 상하 운동, 변동성을 동반한 이 움직임을 보일 확률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은 최근에 이 휴림 로봇이 사실상 타 로봇 섹터, 그러니까 타 로봇주들보다는 좀 더 상승 탄력이 강했어요. 왜 그러죠? 네, 바로 그 자회사인 이 휴림 에이텍 있죠. 얘가 요즘에 이 바닥권에서 엄청나게 등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휴림 에이텍 이야기를 좀 짧게 해드리면은, 지금 일단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은 4월이 되면 이 상패 시즌이에요. 상패 시즌. 그래서 이맘때 이제 동전주들 생태계가 딱 명확하게 바뀌는데, 이제 이 상패 가능성이 큰 종목들은 말 그대로 정말 나락을 가버리는 종목이 있고요. 하지만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살아날 구멍이 있는 이 동전주들은 지금처럼 이 엄청나게 강한 상승 탄력이 붙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생존에 대한 몸부림이 발생하는 거죠. 최근에 이 동전주들 급락하는 것들도 있지만 급등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휴림 에이텍 역시 전 그게 좀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뉴스가 하나 떴죠. 자, 보시면 이 휴림 에이텍 주가 강세 로봇 사업 진출로 이 관련주로 분류가 됐다. 자,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27일 이 주총회에서 어떤 이야기 나왔냐면 카이스트 박사 출신을 비롯한 업계 최고 수준의 로봇 전문가를 이 경영진으로 영입을 했다. 그러면서 이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 로봇 등 이 16개 분야의 로봇 관련 이 신사업을 사업 목적으로 싹 넣어버린 거예요. 대대적인 개편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휴림 에이텍이 이제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아니라 진짜 이 로봇 회사로 거듭이 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대 주주인 이 휴림 로봇 이 대표마저도 이 사회에 합류를 하면서 지금 이 두 종목들이 하나의 흐름처럼 진행이 됐던 거죠. 좀 그럴싸하잖아요. 그죠? 로봇 사업과 에이텍의 제조 인프라가 합쳐진다. 아주 좋은 명분을 그리면서 두 종목이 같이 급등이 나왔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맥정 코치가 좀 냉정하게 한마디를 하면은 지금 이 상승은 어떤 이 대세 상승을 알리는 시작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휴림 에이텍 실적이 좋지가 않아요. 여전히 좋지는 않다.
그래서 이 급등은 실적이 뒷받침된 게 아니라 이 상패 시즌에서 살아남겠다는 그 기대감으로 올린 이 단발성 시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오늘 윗꼬리도 엄청 강했죠. 단발 시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휴림 로봇도 제가 이 박스 상단에서는 일부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거기에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 게 이 돌파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바로 이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안착 작업이 필요하다고 표현을 했죠. 이게 나오려고 하면은 어차피 이 주가에 대한 눌림이 좀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한 그 흐름에서 이탈이 된 게 아니고 오늘의 윗꼬리는 상당히 미미했으니까요. 자, 그럼 앞으로 이 휴림 로봇 어떻게 되냐면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올리는 작업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변동성이 생길 거예요. 자, 이때와 같은 비슷한 흐름이라 보시면 됩니다. 바닥을 다지고 올라왔던 주가가 이 21선에 안착하는 작업을 할 땐 보시면 어때요? 상승도 강하고 하락도 강하고 상승도 강하고 하락도 강하고 결국은 이 박스에 대한 상단에 붙이는 작업을 여러 번 테스트를 하고 돌파를 하면서 시세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돌파를 만들고 안착 작업을 한 뒤에 이 박스가 돌파가 되면서 시세를 만들었다. 지금도 이 박스 안에 갇힌 주가가 그죠? 여기서 이제 상하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는데 시간을 보내다가 이 돌파에 대한 부분 지금은 이거를 이제 노려봐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지금 하나의 박스라고 보면 이 중간에도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중간 라인대에서도 이렇게 지지가 됐었던 이 흔적들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중간 박스에 대한 지금 지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돌파 후의 시세. 자, 제가 오늘 영상 처음에 뭐라 그랬죠? 자, 지수도 지금은 박스권이라는 표현을 했죠. 자, 지수도 박스권이고 종목도 박스권인 거예요. 자, 박스권의 거래, 하단 매수, 뭡니까? 상단 매도죠.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이 지수가 추세일 때는 추세 거래를 하면 되는데 지금과 같이 이 비추세가 진행이 될 때는 종목들의 탄력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이 눌림목이나 이런 하단 라인에서 접근을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 그 시나리오를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수 역시도 이 박스권에 대한 형태를 그리다가 이 돌파가 되는 시기에 이 휴림 로봇 역시도 이 최근에 만들었던 박스권 있죠. 거기에 대한 돌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저와 매수를 해오신 분들이야 지금 이 오늘의 윗꼬리가 발생하더라도 눌림이 좀 더 나오더라도 뭐 버티기가 어려운 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 매도에 대한 문자를 보내드리기 전까지는 이 보유를 해가시면 되는데 현재 이 물타기나 이 신규 매수에 대한 타점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신규 매수는 어떻게? 지금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맥점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이 번호를 하나하나 저장을 했다가 이때와 같이 맥점이 왔을 때 지금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죠?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주. 자,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죠. 딱 요때입니다. 요때. 자,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한미 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 때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공통점이 뭡니까?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 전략. 즉,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에게는.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 뭐죠? 이 로켓맨과의 대화.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기업 밸류업이죠.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 아니,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 자,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